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육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오행 두 개가 지지에 있는 오행 두 개가 합쳐서 합이 되는 거예요. 뭐 갑기합, 자축합, 묘술합 이런 걸 말합니다. 이 합이라는 것은 사주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주 명식이 있으면 합이 성립되는 사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오행이 합이 되잖아요. 합이 돼서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다. 그럼 좋은 거고, 기신운이다. 그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오행이 두 개가 합이 돼서 새로운 오행이 생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묘목하고 술토가 합쳐서 화기운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묘목하고 술토가 없어지고 화기운이 생성되는, 화기운으로 변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합이 되더라도 그 합의 기운은 남아있어요. 자수하고 축토하고 합이 돼서 자축합이 됐다. 그래서 토기운을 생성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수가 토기운으로 변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수는 그대로 있고 축토도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토기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엄마하고 아빠가 없어져요? 아니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합이 됐는데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냐 기신운이냐, 그래서 이 합이 됐다는 것이 이 사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생각을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오년 을묘월 갑술을 을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강합니다. 이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의식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 사주가 여자 사주 치고는 신강한 사주인데 재성운이 3개나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기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지금까지 특히 어렸을 때 살아온 가정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으로 아버지와 같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학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술집 여자들 데려와서 딸내미 있는데 집에서 같이 자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딸을 좀 생각을 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뭐 어디 데려온 딸도 아니고 그 친딸을 구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해갖고요, 어머니에게 갔다고 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키웠으면 재혼할 때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한테도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학대를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모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그때 키우고 있었다 그래요. 케어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 큰 성인인데 왜 엄마가 이혼해갖고 이제 들어온 엄마가 왜 남동생하고 여동생까지 책임을 지냐, 이거죠.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딱 가니까 그 삼촌하고 이모죠. 이모가 시기를 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은 우리 언니가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자식이 들어오니까 쟤 때문에 우리 언니가 나한테 신경 쓰던 것만큼 신경을 안 쓰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엄마한테 학대를 당한 게 아니라 삼촌하고 이모한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돌파구,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대부분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갖고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갖고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분의 20대가 되는 거죠. 임자대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수기운이 딱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 토만 있으니까 금수가 용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지금 합의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갑수를 주잖아요. 근데 옆에 묘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부모 복이 없잖아요. 엄마 복도 없고 아버지 복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기운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없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너무 많아요. 게다가 2살서부터 11살까지 이 어린 시절에 보면 목기운이 4개나 되는데 위아래로 또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안 좋았다고 봐야죠. 부모 복도 안 좋으면서 이 어린 시절에 이 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22살서부터 31살 이 어린 시절에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정유년으로 이제 4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 전까지 잘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고생했지만 20대하고 30대 이때에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그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갔고 이게 중앙선 침범은 보험 혜택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비를 갖다가 그 딸내미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갖다가 다 찾아가지고 아버지 그 병원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하죠. 어릴 때부터 자기 구박하고 뭐 보태준 거 하나 없는 아버지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이 돈을 그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다 찾아가지고 아버지 병원비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제는 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을 볼 때 묘수로 합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일지를 포함해서 합이 되잖아요. 그럼 일지가 뭐예요? 배우자궁입니다. 그러면 합이 될 때는요. 대부분 배우자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묘수로 합이 되니까 어머니하고 그 일지하고 합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일지가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와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지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러면 이 술토를 배우자라고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묘목하고 합이 됐는데 이것이 화기운을 생성했거든요. 여기서 화기운은 뭐예요? 식신상간운이고 괜찮은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강한 사주인데 내 힘을 빼는 게 화기운이니까 이 화기운은 괜찮은 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배우자 운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십성으로 봤을 때 재성운이 돈이잖아요. 이 비경겁제가 나 자신이고 재물복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모복은 꽝이지만 배우자복은 좀 괜찮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궁이 축술 형살을 이루고 있거든요. 형살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축술 형살인데 이쪽으로는 묘수로 합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돼서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게다가 결혼을 한 이 시기에도 나에게 없는 수기운이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일단은 이성운은 비교적 괜찮다. 재물운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뭐 이성운이든 재물운이든 이런 것은 시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 경술대운, 기후대운 뭐 이런 것이 특히 경술대운 같은 경우는 천간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남편하고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사고가 나고 그때가 정유년이고 그 다음에가 무술년이거든요. 무술년 같은 경우는 토기운이 또 너무 강하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목돈을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 몇천만 원 목돈을 갖다가 딱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하고 어때요?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주제가 합이니까 제가 이 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육합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제가 합이니까 제가 합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이 묘술합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로 이 사주를 다 분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갓난아기 때 데려다 키운 업둥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갓난아기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별 말썽 없이 컸으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대학 가는 것도 포기했고 가수의 꿈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이제 조금씩 받을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가수 공연 보러 다니고 집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울 때는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이게 피가 다른 아이라서 그런가,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지금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갑술령 계유월 병진일 부자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두 개로 대체적으로 오행의 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어린 시절에는 좀 별로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주 구성 자체는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둥 갓난아기 때 데려왔으니까 태어났을 때 데려왔을 게 아니에요. 그럼 태어난 애가 갑술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주인 병진일주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진술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났을 때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운이 안 좋으니까 그 친부모한테 키우지 잘하지 못하고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데려다가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해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뭐 부모 때문에 고생한다든가, 부모가 뭐 다툰다든가, 이혼한다든가, 그리고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친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사람 손에 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합이니까 제가 이제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진일주가 옆에 있는 유금하고 합이 된단 말이에요. 진유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기운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라고 봐야죠. 신약한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목화가 용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진유합이 돼서 금기운을 생성하는데, 이 금기운이 뭐예요? 용신운이에요? 기신운이에요? 금기운은 재성운이고 내 힘을 빼는 거니까 기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배우자운이 별로라고 봐야 돼요. 이 합의됨으로 해가지고 배우자운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가 합이니까 이 합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할 때 이 육합으로만 모든 걸 다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분은 기본적인 사주 구성은 비교적 괜찮고, 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살서부터 35살까지 경호대운, 이때 결혼하거나 신미대운에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를 보더라도 그 26살서부터 35살 경호대운이나 뭐 신미대운이나 특별히 대운이 이렇게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합의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따져볼 건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성운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과의 궁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병진일주에서 진토가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럼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언제가 좋으냐, 그러니까 결혼하는 시기,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합이라서 제가 합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라는 게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 특징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부모님하고 말도 안 하고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살면 일단은 그 좋은 남자 만나기도 힘들다고 봐야 돼요. 남자들도 사람의 태도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그 부모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얘기는 밖에 나가서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남자에게 환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빨리 변해야 된다. 제가 이 사주 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변하는 거예요. 이분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교 시절부터 비행기 승무원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전문대 항공과 졸업하고 국내 항공사를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려고 그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 자격증도 공부하고 그랬다 그래요.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데 20번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왔는데 외국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해요. 따님은. 그리고 이제 승무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대학 교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잘 안 만난다고 합니다. 이 승무원 출신이면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그 대학 교수하고 승무원 출신이면서 이제 오랫동안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걸 경력으로 해가지고 이 승무원을 가리키는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꿈이 크죠. 누구나 다 뭐 대학 교수, 뭐 근사한 직장, 근사한 직업 이런 것만 가지려고 하니까 좀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 갑술년 을해월 이민일 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대단히 강하죠. 반면에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이 재성운은 상대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재능은 뛰어나다고 봐야죠.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글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말하거나 이런 쪽으로 발달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지지가 그 역마살이 강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승무원이 되면 참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 꿈대로 나중에 뭐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런 대학 교수가 된다거나 그래도 잘 어울린다고 봐야죠.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발달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한번 보자고요. 일지가 합이 돼요. 인해합으로. 만약에 일주를 포함하지 않고 뭐 월주하고 연주가 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합이라는 것은요. 일주를 포함해서 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일주는 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데 누구는 이렇게 가리키고 누구는 저렇게 가리키고 이 주장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예요. 뭐 경영학이든 법학이든 주장하는 그 이론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소수파의 이론, 다수파의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에는 일주를 포함해야만 그 사람의 그 합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일지하고 그러면 월지가 합이 되든가 일지하고 연지가 합이 되든가 시지가 합이 되든가 이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일지를 포함한 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운이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은 인해합에 대해서 목기운을 생성하잖아요. 그럼 목기운이 4개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4개나 되는 목기운을 또 생성하니까 이 운은 어때요? 좋은 운이 아니죠. 생성된 오행인 목기운이 좋은 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성운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이성운이 별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31살서부터 40살까지 신미대운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1살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21살서부터 30살까지 현재 대운이 어때요? 인신사 3형살입니다. 3형살에 걸리는 이 시기에 20대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 항공사도 20번이나 떨어지고 막 싱가포르까지 가서 막 학교 다니면서 승무원 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여자분에게는 20대가 가장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역마살도 강하고, 그 점에서 승무원이 되면 참 좋은 사주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육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육합이라는 것도 별거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합이 돼가지고 그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냐 기신운이냐 이걸 봐야 되고, 일지를 포함해서 되는 합, 그러니까 일지하고 월지가 합이 되는가, 일지하고 시지가 합이 되는가, 그럴 때에는 그 합이 되는 것을 배우자로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 운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합이 되는 거 요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 운을 볼 때 합이 됐을 경우에는 용신일 때에는 배우자 운이 좋다, 기신일 경우에는 배우자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가지 조건일 뿐이다. 여기에서 뭐 배우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은 결혼 정년기에 대운이 아주 안 좋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건 또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주 분석은 특징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를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간이든 지지든 일주를 포함하지 않고 뭐 월지하고 연주라든가, 일주를 포함하지 않으면 월주하고 연주가 합이 되겠죠. 이런 것은 영향력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합이 많은 사주가 있어요. 지지 두 개가 다 합이 된다든가, 천간이 합, 지지가 합,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많고, 이 다정다감하다는 게 사회적인 성공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이렇게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잘 받아준다는 얘기는 남자 입장에서는 좀 쉬운 여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제를 통해서 육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